비가 막 그친 이른 새벽 인천국제공항은 아직도 촉촉한 빗물의 흔적을 머금고 있었다. 갓 내린 비 냄새와 공항의 특유한 커피 향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22살 혜진은 복도 끝에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 꼭 쥔 낡은 배낭과 아직 마르지 않은 흙기 묻은 슬리퍼, 그리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혜진은 고향인 전라남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지 이제 겨우 사흘째였다. 사촌 언니 덕분에 얻게 된 공항 청소 일자리는 비록 석 달짜리 임시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였다. 집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혜진에게는 생선 비린내와 설거지통에 세제가 뒤섞인다 냄새가 늘 익숙했지만 이제 공항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가득한 복도에서 그녀는 낯선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첫 근무날 선임인 민정이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아침부터 와 있었어 성실하네. 여기 오래 버티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혜진 씨는 왠지 괜찮을 것 같아. 반면 또 다른 직원 소영은 혜진을 보자마자 눈을 흘기며 말했다. 요즘은 아무나 공항에서 일하네. 청소가 쉬운 일인 줄 아나 봐. 하지만 혜진은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은 VIP 전용 출구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번거로움을 피해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혜진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다급하게 달려가 그 노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의식이 희미한 듯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공항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얇은 점퍼를 벗어 노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몇 분 후 의료진이 도착해 노인을 긴급히 이송했다. 며칠 후 혜진은 관리부서로 호출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구한 노인이 한국 굴지의 대기업 한빛그룹의 회장인 강태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 회장의 아들 강지훈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지한테 접근하려던 이유가 뭐죠? 혜진은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 쓰러졌을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회장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강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짧게 말했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직접 보고 싶어 하시니 함께 가죠. 병실에서 만난 강 회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그날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홀로 차가운 바닥에 있었겠지. 혹시 나와 함께 일할 생각 없나? 혜진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강 회장은 미소만 짓고 있었다. 몇 달 후 혜진은 강 회장의 개인 비서로 새롭게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다. 보고서를 준비하는 법, 영어 이메일을 주고받는 법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생소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매번 그녀를 격려하며 말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야. 그 후로도 혜진은 늦은 밤까지 영어 공부를 하며 점점 업무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몇 년 후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혜진은 그의 뜻을 이어 한빛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재단의 첫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하나인 민수가 어느 날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혜진 이사님 덕분에 꿈을 꿀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혜진은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혜진의 교육센터가 문을 연 지 몇 달이 지나자 마을의 작은 공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한층 더 당당해졌다. 그중 특히 눈에 들어오는 학생이 있었다. 17살 수아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홀로 교실에서 공부하는 수아를 본 혜진이 다가가 말을 걸었다. 수아야, 아직도 집에 안 갔니? 수아는 고개를 들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네, 조금 더 공부하다 가려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거든요.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녀도 한때는 모든 것이 막연하고 두려웠던 소녀였기에
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거니 아니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 수아는 잠시 고민하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처음엔 해야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진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수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격려했다. 네온 이미 잘하고 있어. 지금의 네가 얼마나 멋진지 넌 모를 거야. 혜진의 진심 어린 격려에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 꼭 성공해서 선생님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게요. 누군가에게 전해진 따뜻한 손길. 며칠 후 센터를 운영하던 혜진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녀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강지훈이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조금 더 온화하고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오랜만이네요, 혜진 씨. 잘 지냈어요? 혜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잠시 바라보다 이내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강지훈 이사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왜 혜진 씨를 그렇게 믿으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요.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전혀 전혀 따뜻해졌다. 오늘 여기 온 건 아버지 이름으로 혜진 씨 센터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버지라면 꼭 그러셨을 테니까요.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함을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다시 시작된 새로운 꿈. 몇 년 후 수아는 혜진이 세운 장학금으로 서울의 한 명문대에 진학했다. 졸업 후 그녀는 다시 혜진을 찾아왔다.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편지가 들려 있었다. 와인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진은 그 순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의미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내밀었던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자신의 일기장에 천천히 글을 적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민 따뜻한 손길이다. 그녀는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작은 마을에 만들어진 교육센터가 희망의 불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구나. 어둠 속에서 센터의 작은 불빛은 수많은 이들의 꿈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혜진은 그 꿈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혜진의 교육센터가 문을 연 지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혜진은 이제 40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을 간직한 채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센터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꿈의 문을 여는 곳이라 부르며 아이들을 믿고 맡겼다. 센터를 거쳐간 아이들 중에는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때마다 혜진은 뿌듯한 마음으로 조용히 그들의 뒤를 응원했다. 어느 날 저녁 센터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지던 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뜻밖에도 강지훈이었다. 혜진 씨 오랜만이에요. 시간 있으세요? 혜진은 웃으며 답했다. 지훈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아버지께서 설립하신 한빛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이제 제가 내려놓으려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혜진 씨께 맡기고 싶습니다. 혜진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 잠시 말을 잃었다.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릴까요? 강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 씨만큼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혜진 씨를 믿으셨던 이유가 이제 분명히 보여요. 혜진 씨는 한 번도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았고 항상 누군가의 꿈을 위해 문을 열어준 사람이니까요. 혜진은 그 순간 과거 자신이 강 회장의 손을 잡았던 그때를 떠올렸다. 그녀가 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이렇게 긴 여정을 만들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며칠 후 혜진은 강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빛재단의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국 각지에 있는 작은 교육센터들을 지원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이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다. 꿈이 이어지는 곳. 어느 날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방문한 혜진은 자신이 처음 고향을 떠날 때의 모습과 닮은 한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혜진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다가가 소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오는 이미 충분히 특별해. 너만의 길을 찾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내가 너를 위해 그 문을 열어줄게.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꼭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진은 소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마음에 새겨진 단 하나의 문장. 혜진이 재단 이사장이 된 지도 몇 년이 지난 어느 봄날 그녀는 오랜만에 교육센터의 작은 사무실에서 과거의 일기장을 펼쳤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아주 오래전 박 회장에게 처음 받았던 편지의 문구가 흐릿하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내가 손 내민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단다. 뻥뻥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으며 혜진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회장님, 이제 저도 이 문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이 저에게 열어준 문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와 책장 위에 오래된 편지들을 살짝 흔들었다. 혜진은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월이 흘러 혜진은 어느덧 머리에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드문드문 보이는 나이가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며 전국 곳곳에 수십 개의 교육센터를 세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희망을 심는 사람이라 불렀고 그녀가 찾아가는 곳마다 작은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어느 날 혜진은 서울에 위치한 한빛재단 본부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바로 처음 공항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직원 소영이었다. 그녀는 혜진을 보자마자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혜진 씨 오랜만이에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요. 혜진은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그때는 모든 게 부족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니까요. 소영은 울컥하며 말했다. 고마워요, 혜진 씨. 당신 덕분에 나도 제 삶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 짧은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은 다시금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과거의 실수가 영원한 상처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작은 기적은 다시 돌아온다. 혜진이 잃은 살이 되던 해 전국에서 그녀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녀를 위한 감사 행사를 열었다. 그곳에는 이제 어엿한 교수가 된 수화센터의 교사가 된 민수기업가가 된 한빛재단 출신 학생들 그리고 지역의 리더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모였다. 행사의 끝 무렵 사회자가 혜진을 무대로 초대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청중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제가 특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삶이라는 길 위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던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저를 보며 제가 했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기회를 절대 잊지 말고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마치 그동안 혜진이 걸어온 힘겨운 여정을 위로하듯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녀의 삶에 축복을 보내듯 따뜻하게 퍼졌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후에도 혜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마을들을 돌며 자신의 경험과 꿈을 나누었고 여전히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느 날 그녀의 센터를 방문한 어린 소년이 물었다. 선생님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너희들이 이어갈 거라고 믿어. 소녀는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꼭 선생님처럼 될게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먼 과거 강 회장의 차가웠던 손을 잡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수많은 꿈을 싹 틔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희망은 끝없이 이어져 나갈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는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혜진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녀의 인생은 특별한 재능이나 뛰어난 능력으로 바뀐 게 아니었다. 단지 그녀가 마주한 순간순간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시작된 작은 기적이 모여 지금의 인생을 만들었다. 혜진이 세운 교육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해졌다. 하지만 혜진은 유명세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학생들과의 소박한 대화였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혜진을 찾아왔다. 이제 막 20살이 된 지수였다. 지수는 지방의 작은 어촌에서 자라 센터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지수는 혜진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선생님, 제가 곧 졸업하면 이 센터로 돌아와 일해도 될까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기쁘게 웃으며 지수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너처럼 꿈을 이뤄 다시 돌아와 주는 게 선생님이 제일 바라는 거야.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가족의 인생도 바뀌었어요. 저도 꼭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자신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센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혜진은 자주 초청되어 강연을 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종종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나요? 혜진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저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저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누군가에게 내민 손이 저에게 돌아와 더 큰 기회를 주더군요. 혜진은 알고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큰 성공을 이룬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심어준 순간임을.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센터로 향하는 길에 이렇게 다짐했다. 오늘도 누군가의 문을 열어주자. 그것이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니까. 어느 날 밤 혜진은 늦은 시간까지 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녀가 처음 고향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혜진은 혼잣말을 했다. 앞으로도 나는 멈추지 않고 걸을 거야. 내가 걸은 길이 누군가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혜진의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기쁨을 느꼈다. 혜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녀가 걸어온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만든 기적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혜진은 여전히 매일같이 자신이 세운 교육센터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떠난 빈 교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홀로 앉아있을 때면 문득 지나온 날들이 영화처럼 떠올랐다. 한때 작은 시골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올라와 불안하고 두려워 떨던 20살의 자신이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저녁 무렵 혜진은 평소처럼 센터를 정리하고 문을 잠그려는데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가 가만히 바라보자 그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도 깊은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여전히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오랜만이에요, 혜진씨. 혜진은 반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예, 잘 지냈어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들러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혜진 씨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보고 말이에요. 혜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답했다. 가끔은 제가 아니라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게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전 그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길 위를 걸었을 뿐이니까요. 지우는 조용히 혜진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은 사람은 혜진 씨였잖아요.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걷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혜진 씨가 가르쳐 줬습니다. 혜진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지훈의 말에 미소로 대답했다. 그 길이 없었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저는 그저 받은 것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함께 걸으며 센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예전 공항에서의 첫 만남이 있었던 그날처럼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의 등리치의 믿음과 존중은 오히려 더욱 전이 이어 더 깊어졌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저도 혜진 씨를 늘 믿고 있을게요. 혜진은 그 말에 미소로 답했다. 그 믿음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혜진은 다시 홀로 교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지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별을 보며 혜진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부터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이 또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작은 별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것은 어쩌면 강 회장의 응원이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앞으로 혜진과 함께 걸어갈 사람들의 목소리였을지도 몰랐다. 혜진은 그 바람을 느끼며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내일도 난 계속해서 걸어갈 거야. 나에게 주어진 이 길 위에서. 혜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꿈을 찾는 이들의 곁에서 걸으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더 많은 사람의 삶 속에서 자라나 아름답게 꽃필 것이었다. 혜진의 교육센터는 전국 곳곳으로 확장되어 이제는 작은 마을마다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었다. 혜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키운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센터의 교사로 멘토로 운영자로 돌아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처음 만났던 지수는 이제 어엿한 센터의 책임자가 되어 혜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지수는 늘 말하곤 했다. 선생님이 제게 주셨던 기회를 저도 누군가에게 꼭 주고 싶어요. 혜진은 그런 지수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어느 날 혜진은 새로운 센터 개소식을 위해 남부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오래전 자신의 고향과 많이 닮아 있었다.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그곳에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 있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혜진은 우연히 오래된 방파제 끝에서 홀로 앉아있는 한 소년을 보았다. 소년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혜진이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소년은 놀라 돌아보며 말했다. 바다를 보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저는 꿈을 꾸어도 소용이 없을지도 몰라요. 여긴 너무 작고 가난하니까요. 혜진은 그 소년의 말에서 오래전 자신을 발견하고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선생님도 어릴 때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기로 마음먹느냐는 거야. 소년이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선생님도와 너무 좋은 선생님도 가난했어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소년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럼 나도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왔어. 하지만 나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준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소년의 눈빛이 환해졌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 깊이 기쁨을 느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혜진은 오랜만에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다.
노트 위에 오래전 써놓았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받은 이 작은 희망을 꼭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리라.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하나둘 떠올라 어두운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에 다시 새로운 글을 써 내려갔다. 내가 걸어온 길 위에서 마주친 모든 이들에게 고맙다. 당신들 덕분에 나의 삶은 의미가 있어졌다. 그 순간 전화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지수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 지수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벌써부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언제 한번 이곳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혜진은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그 아이들에게 전해줘. 누구라도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도 그 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야. 혜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희미한 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 깊이 울리며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혜진의 나이도 점점 들어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늘 현장에 머물며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한때 작은 공항의 청소부로 일했던 그녀는 이제 전국 곳곳에 희망을 심은 인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모습은 소박하고 따뜻했다. 어느 날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치는 센터의 작은 교실에서 혜진은 새롭게 들어온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학생이 손을 들며 물었다. 선생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혜진은 잠시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도 정말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그때마다 선생님이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을 믿어줬던 사람들을 떠올렸어. 그게 선생님을 계속 걷게 한 힘이었단다. 학생들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혜진은 센터에서 일을 마친 뒤 오랜만에 혼자 바닷가로 향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서 있자니 어린 시절 고향에서 바라보던 바다가 떠올랐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바다는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새삼스레 깨달았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지수였다. 선생님 혼자 계시길래 따라왔어요. 지수는 혜진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가끔 선생님이 처음 공항에서 저희와 비슷한 처지였다고 하신 말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올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해요. 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몰랐지. 나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생각 못했으니까.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라.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야. 지수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혜진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네가 누군가를 믿고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너도 충분히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순간 혜진은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마치 강 회장님이 그녀를 보고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혜진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회장님, 저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게요. 그 후로도 혜진은 계속 걸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녀가 걷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삶은 혼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혜진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새로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걸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몇 달 후 혜진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직업 훈련이나 교육이 아닌 전국 각지의 센터에서 성장한 인재들을 한데 모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름하여 햇살 프로젝트 출신 나이학력 직업을 불문하고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이는 연대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 사무실에 도착한 혜진은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노란 봉투 위에는 조심스럽게 눌러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께 은혜를 잊지 않은 누군가가. 혜진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공항의 대리석 복도에서 청소도구를 들고 있는 자신과 그녀가
무릎을 꿇고 손을 꼭 잡고 있던 노인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저는 바닥에 쓰러져 아무도 다가오지 않던 공간에서 선생님 한 분만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그 손의 온기만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바뀌었고 제 가족은 선생님의 선택 하나로 새로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고 제 아들도 이제 공항 시스템 엔지니어로 성장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한 명의 청소부였다고 말하시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인생을 되돌린 영웅이셨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편지를 읽고 난 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깊고 따뜻한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펼쳤다. 페이지 한 구석에 그녀는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내가 믿은 따뜻함은 결국 누군가의 기억이 되었다. 그날 저녁 햇살 프로젝트의 첫 기획회의가 열렸다.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인 사람들, 누군가에게 한 번은 문을 열어주었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한가득 퍼질 정도로 단단했다. 우리가 받은 온기를 이제는 우리가 전할 차례입니다.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고 이내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채워졌다. 희망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또 하나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혜진은 언제나처럼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고 그 변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혜진의 여정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한 번쯤은 마주한 외로운 무시 그리고 포기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을 믿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해줍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절대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의 연쇄죠. 혜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 더없이 큰 위로이자 동기부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점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혜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더 깊고 더 큰 변화를 그려갈 파트2도 곧 찾아올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햇살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